안녕하세요. 오늘 게임 QA 취업을 위한 자격증 소개라는 특강을 진행하게 된 유한대학교 이윤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진행할 특강의 내용은요. 게임 QA는 어떤 일을 하는 직무인지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 혹시 게임 QA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 궁금해하시는 분들 혹시 자격증 같은 것들 어떤 걸 따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소개해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 서비스의 역할과 키워드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CS 아시죠? 전화 이렇게 받는 거예요. 게임사에서 이제 전화를 받으면 이 전화 받는 걸 우리가 인바운드라고 합니다. 인바운드. 그리고 인바운드라고 하고요. 게임 서비스의 역할과 키워드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게임사에 전화를 걸었을 때 그 전화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팀을 보통 우리가 CS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커스터머 서비스라는 약자를 사용하고요. 인바운드가 우리가 전화가 왔을 때가 인바운드. 그리고 아웃바운드는 우리가 이제 이벤트를 통해 바꾸는 전화를 걸 때 이제 아웃바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진행하는데요. 이 사람들이 게임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도 있지만 조금 이제 어려운 점들 이런 것들은 이제 GM이라고 하는 게임 마스터라고 하는 이 직무, 운영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운영자. 운영자들이 이 사용자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전달을 하는 역할들을 하고요. 근데 이 GM들이 한 뭐 200명이 있다라고 하면 QA는 한 100명 정도? 2대1 정도? 이런 정도로 인원수가 조금 적어요. 그래서 GM들이 이제 그 사용자랑 같이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버그 같은 거, 이제 중대한 버그나 좀 위험한 버그들 이런 것들은 GM들이 좀 잘 찾아내는 편이에요. 사용자들한테 이제 제보를 받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같이 업무를 공조하면서 진행을 하는 그런 형태로 업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QA는 이제 테스트를 주로 합니다. 그래서 게임의 테스트를 주로 하고요. 또 버전 관리라는 업무가 있는데 이제 게임의 이제 버전들이 이제 쭉 올라가잖아요. 버전을 관리하는 이런 일들도 좀 합니다. 버그 리스트를 관리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이제 이렇게 GM과 같이 이제 여기 발생할 수 있는 되게 중대한 버그들 이런 것들은 GM과 같이 찾거나 뭐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업무를 진행하고요. 주로 게임의 퀄리티나 뭐 품질을 향상시키는 업무들을 주로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개발팀하고 QA팀이 예를 들어 100명이다라고 하면은 이 QA팀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서는 전사적 이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전사적 이슈.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워리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전사적 이슈는 이제 회사 전체에 비슷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 개의 팀이 있는데 그 팀들이 이제 같은 회사니까 같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QA팀들은 보통 팀이 모여 있어요. 이렇게 게임들이 여러 개 있어도 같이 있는 경우들이 있고 물론 회사마다 좀 다른데 같이 있는 경우들이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사적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는 경향이 있어요. 개발팀하고. 개발팀하고 그래서 뭐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으니까 뭐 저희가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겠죠. 전화를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여러 가지 뭐 메신저를 통해서 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지만 주로 이 BTS라는 것을 이용해서 대화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BTS 이렇게 하면은 이제 유명한 팀이 있죠. 그래서 요걸 많이 생각하시는데 이제 버그 트래킹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QA의 주요 업무 중에 좀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가 있냐면 게임 테스트의 어려운 점은 이렇게 사용자들이 느끼는 재미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야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재미와 여러분이 느끼시는 재미가 다를 수 있죠. 저는 좀 아주 작은 거에서 막 재미를 막 느낄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막 빵빵 터지는 큰 재미에만 재미를 느끼실 수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재미를 느끼는 정도가 사람들마다 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테스트, 게임 테스트는 이 재미에 대한 테스트를 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만 어려운 건 사실 아니에요. 밸런스에 대한 것들도 사용자가 느끼는 것들이잖아요. 주체가 사용자이기 때문에 게임 플레이하는 주체가 그러다 보니까 주로 게임 그 테스트 업무의 가장 어려운 점은 이 재미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사용자가 느끼는 정도가 다 다르다는 점이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주로 이제 제가 이제 개발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게임을 좋아하셔서 이 게임 회사에 들어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전에 제가 들었던 게임들 중에는 굉장히 막 매니아성이 강한 엄청 막 어려운 이런 게임들을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개발자가 다는 아니지만 그런 개발자들이 좀 게임을 좀 어렵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재미가 좀 없어. 사용자들에게 선호하는 재미를 좀 줘야 되는데 사용자들이 안 좋아하는 걸 막 만드는 거죠. 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캐치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좀 개선이 돼서 더 재미있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획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이건 재미없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전달해야 되겠죠. 예. 이거 너무 재미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개발자도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그거를 이제 사용자의 요구사항 반영해서. 근데 이게 QA는 어쨌든 개발자도 아니지만 뭐 사용자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입장을 좀 반영해야 되는 거죠.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서 어떤 개선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BTS라는 버그 트래킹 시스템이라는 걸 통해서 소통을 하기 때문에 문서 작성 능력이 되게 중요하다. 문서를 잘 작성해서 문서로 전달해야 되는 거죠. 우리 통화를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BTS를 사용하게 된 이유가 기록이 남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것 때문에 최근에는 문서를 통해서 기록을 다 남기면서 진행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요. 문서를 통해서 전달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기획 능력이 좀 있어야 되는 거죠. 게임 컨텐츠 개선에 대한 기획서를 쓸 수 있는 정도의 능력. 뭐 이런 정도의 능력이 좀 요구된다. 요거는 이제 회사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기획을 많이 하는 팀도 있고 조금 적게 하는 팀도 있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커뮤니케이션 도구 BTS의 종류가 정말 많아요. 많은데 지라를 요즘 최근에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 이제 유료로 되어 있는 툴인데 커뮤니케이션 툴인데 아무래도 유료다 보니까 조금 이제 기능이 좀 좋아서 요즘에 이제 많이 선호하고 있는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레드마인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업무 관리 같은 것도 되고 다양한 이제 이렇게 뭐 일정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떤 회사, 뭐 큰 회사들, 뭐 여러 개의 게임 회사들, 여러 개의 게임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뭐 이런 어떤 팀은 이걸 쓰고 어떤 팀은 이걸 쓰고 막 이래요. 어떤 팀은 멘티스를 쓰고 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가는 곳에서 뭘 쓸지 모르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도구를 뭘 쓸지 모르기 때문에 그 툴은 근데 딱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약간 우리가 많이 보던 웹사이트의 어떤 일정표 뭐 이런 것들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배우는 데에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한 뭐 3일? 뭐 이렇게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좀 배우기가 쉽게 되어 있는 편이에요. 중요한 건 이 안에다 글을 잘 쓰는 거겠죠. 써서 이제 잘 전달하는 게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QA로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여기에 주로 이제 이력들이 쭉 남아 있잖아요. 예전부터 우리가 이제 회사에서 발생했던 버그들이 쭉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제 일을 하기 전에 공부를 해서 아, 우리 게임에는 어떤 버그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배우고 그러고 나서 업무를 진행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 테스팅의 절차보다는 조금 이제 단순하게 진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즘에는 이제 ISTQB 같은 이런 나중에 자격증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그 체계를 좀 이제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런 구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획서, 명세서가 이제 개발팀을 통해서 이제 들어와요.
들어오면 그거를 이제 어떤 조금 이제 시니어급, 네, 이런 그 QA 팀의 시니어급이 TC라는 걸 작성하는데 이건 테스트 케이스의 약자입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을 해서 그 작성된 걸 가지고 이 QA 팀이 여러 명이잖아요. 근데 한 명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명이거든요. 여러 명이 이제 이렇게 TC를 이렇게 쭉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뭐 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자. 너는 이 부분을 테스트하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해요. 그래서 이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빌드가 전달을 받으면 이렇게 나누어서 테스트를 진행한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케이스를 이제 잘 만들어서 포트폴리오 내는 것도 좀 중요한데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것들이 테스트 돼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입력과 출력 그리고 기대 결과에 대한 것들이 적혀 있는 것이 이 테스트 케이스입니다. 요걸 가지고 테스트를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그 게임 회사에서는 테스트를 할 때 동적 테스팅이라는 걸 많이 하거든요. 어떤 거냐면 사용자랑 동일한 시스템에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사용자 입장에서 유사한 어떤 테스트 환경에서 테스트를 진행을 해가지고 게임 테스트에 좀 특이한 거는 실제로 결함이 발생하는 것도 물론 테스트를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개선해야 될 부분들, 너무 불편하다. 버튼이 여기 있으면 너무 불편하다. 뭐 가려진다거나 불편하다거나 또는 뭐 스킵 기능이 있어야 된다거나 없어야 된다거나 그런 개선하는 거. 뭐 쉬운 결함으로는 오타 같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오타가 이제 막 발생을 하면 정말 사용자들이 좋아하죠. 막 계속 욕하면서 막 엄청 좋아합니다. 막 이렇게 니네 한글도 모르냐 이러면서 이제 엄청 이제 그런 욕을 하면서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이제 실제 이제 존재하는 결함뿐만이 아니라 개선해야 될 부분들까지 찾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이죠. 그래서 개선할 부분들을 찾아가지고 그걸 이제 리포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개선해야 될 것들이 타당성이 있어야겠죠? 그냥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한다고 고쳐야 되는 게 아니라 이건 정말 불편하다.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편한 부분이 있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주로 이제 게임 테스트의 게임 플레이 경험들, 테스트 경험보다 이제 플레이 경험들이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패키지 게임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아주 옛날에 뭐 템페스트 이런 것들 게임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게임들 이제 패키지 게임들을 많이 해보면 벽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벽을 이렇게 쭉 뚫고 들어가다 보면은 벽에 구멍이 있어요. 그럼 구멍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가지고 뭐 다른 맵으로 갈 수 있다든지. 그러면 아무래도 기획 의도하고는 좀 다르게 플레이가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기획자들이 생각했던 어떤 그 재미가 반감될 수 있죠. 더 쉽게 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보통 이제 게임 테스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동적 테스팅은 이제 어떤 그 장애가 발생한 거예요. 장애가 발생하는데 그 장애가 장애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결함이 있는 거죠. 결함을 통해서 원인을 찾아내는 이 활동을 동적 테스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이제 제가 이제 한 몇천만 원짜리 가구를 이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웹사이트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이제 검색해서 이걸 사야 되겠다. 소파를 사야겠다. 소파를 이제 딱 이제 클릭을 하죠. 그래서 이제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신한카드로 결제를 하려고 했더니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코드에 이제 원인이 있는 거죠. 이거를 찾아내는 활동들을 우리가 동적 테스팅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움직일 동자를 사용하는 건데 그럼 정적 테스팅이라는 것도 있겠죠. 반대로. 정적 테스팅은 아까 이제 기획서나 명세서가 이제 개발팀에서부터 오는데 그 기획서나 명세서에서 테스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개발할 때 이제 물이 이제 이렇게 쏴지는 그런 게임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명세서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7발을 쏘고 리로드한다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개발해보고 나니까 리로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한테 물어봤죠. 클라이언트 이제 그 컨텐츠를 개발하시는 분 중에
프로그래머,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라고 하는데,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한테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거 왜 구현을 안 했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떻게 리로드 하는지 안 적혀 있어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개발이 안 됐던.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개발이 되고 나서는 고치려고 그러면 너무 어렵거든요.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바꾸려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문서에서 찾아냈다면, 그때 리뷰를 잘해서 제가 문서를 찾아냈다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겠죠. 결국에는 그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클라이언트를 설득했습니다. 무한으로 물이 나가는데 그냥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넘어갔던. 그래서 그렇게 문서에서부터 버그를 찾아내는 것은 정적 테스트. 그리고 보통 이제 게임 회사에서는 이제 이런 동적 테스트를 통해서 테스트를 많이 진행을 합니다.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테스트 케이스라는 거를 이제가 있는데, 어떤 레벨 같은 것들을 테스트한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던전을 진입할 수 있는 레벨 테스트인데 45레벨, 예를 들어 뭐 이 던전은 뭐 유한 던전이다라고 하면 45레벨은 던전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45부터 진입할 수 없으니까 61까지 진입이 가능한 거예요. 45에서 60일까지 진입이 가능한데 그 테스트를 이제 그냥 45부터 60일까지 진입이 가능한가? 이렇게만 하면 45가 들어가야 될지, 60일이 들어가야 될지, 아니면 50이 들어가야 테스트를 해야 될지 이런 걸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정확하게 45레벨의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완 던전이라는 데 진입을 해보는 거죠. 그랬을 때 가능해야 되는 거죠. 가능해야 된다. 진입이 가능해야 된다. 그리고 가능하지 않다. 진입할 수 없다. 뭐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다 적혀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다 이제 결과는 여기서 이제 테스트 하고서 뭐 동그라미 치든지 X를 치든지 아니면은 뭐 패스 페일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체크를 하는데요. 45레벨을 가지고 진입을 가능하냐? 그러면 O. 안 된다. 뭐 이게 44가 들어갈 수 없어야 되는데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X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 케이스가 잘 구성이 되어져 있으면 우리가 테스트했을 때 테스트가 잘 돼서 버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커버리지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테스트 정도, 테스트가 잘 된 정도가 뭐 90%다, 뭐 100%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이 테스트 케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테스트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 이런 평가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요거를 이제 작성하는 이제 업무들을 많이 해요. 근데 소프트웨어 테스팅에서는 테스트 케이스가 산출물로 되어 있거든요. 산출물로 되어 있는데 게임 회사에서는 좀 약간 다른 점은 게임 회사는 직접 사람이 작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 작성하는 업무를 주로 이제 하는데 그럴 때 이 게임의 경험들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제 버그 리포트를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요 근래에 있었던 이제 버그 중에 하나인데 메이플 스토리에 있었던 버그입니다. 파플러투스 버그. 얘가 보스 맵에서만 소환이 돼야 되는데 보스 소환 아이템을 사용하면은 보스가 생성이 될 때 맵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파플러투스가 보스 맵 바깥에서 소환이 됩니다. 그러면 얘가 원래 이제 보스 맵에서 소환이 됐을 때는 굉장히 강한데 얘가 일반 맵으로 가면 얘가 약해지는 버그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대화를 한다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파플러투스 버그 아니야? 파플러투스 보스 맵에서 보스 소환 아이템 사용하면은 맵 밖에 소환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 나도 해봐야 되겠는데 야, 맵 밖으로 소환 어떻게 하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그 소환 아이템 사용한 다음에 보스 생성 문구가 뜬단 말이야? 그때 딱 나와. 나오면 그 보스가 그 맵에서 나올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물어봐요, 친구가. 야, 그럼 이거 한 번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아니야. 이 보스 맵에서 특정 시간에 한 번만 소환이 돼야 되는데 보스 맵이 아니면 여러 번 소환이 돼. 야, 그래? 근데 메이플 스토리는 돈 별로 안 주잖아. 뭐 엄청 많이 떨어뜨리잖아. 뭐. 근데 그거 여러 번 하면 좋아? 뭐가 좋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친구가 뭐라 그래? 아니야. 얘가 주는 그 아이템이 되게 좋은 거야. 그래서 이거를 계속 악용하면은 되게 이득이 엄청 있어. 그러니까 어떤 이득이 있는데 이렇게 계속 질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질문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게 이제 만약에 회사에서 이렇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지도 않은데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해서 이야기해야 되면 얼마나 업무를 하기가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버그 리포트라는 걸 작성할 때는 그런 우리가 좀 궁금해할 만한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재현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해서 어떤 이득들을 사람들이 보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설명을 다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친구한테 설명하듯이 하는데, 그런데 이제 재현이 돼서 이걸 가지고 버그를 수정할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해줘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MMORPG 같은 경우에 여러 사람들이 게임을 플레이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플레이했을 때 그 다른 사람보다 이 악용했을 때 이득이 뭐 커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면, 예를 들면 현금으로 약 1억 8천만 원 이런 이득을 봤다. 이러면 못하는 사람은 엄청 열받겠죠. 하는 사람, 그럼 너도 해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게임사가. 이렇게 현금으로 1억 8천만 원 이렇게 이득을 볼 수 있는 버그인데 왜 이 버그를 만들어가지고 뭐 쟤만 이익을 주고 나는 이익을 안 주고 뭐 이런 얘기 막 한단 말이야. 그럴 때 게임사에서 이렇게 답변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렇게 형평성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 버그 악용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발생되면 굉장히 그 사용자들로부터 뭐 맹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아무래도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게임에 이제 접속해서 이제 사용자들이 계속 게임을 해줘야 이 게임 수명이 늘어나는 건데 그 수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다 제공해 주는 것이 이 버그 리포트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 있는 거는 뭐 심각도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뭐 이게 정말 크리티컬이다, 엄청 심각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이렇게 버그 중에 가장 제가 쉬운 거는 그 오타 같은 거라고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여기에 뭐 소완 이렇게 돼 있다,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을 테스트를 이렇게 이런 것들 리포트를 해요.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냥 뭐 미비한 뭐 그런 이제 트리비얼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렇게 이제 뭐 심각도가 높지 않은 것들 이런 것들을 뭐 리포트를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테스트 발생 이시 같은 건 테스트가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리포트를 받은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시점이고, 테스트한 시점을 이렇게 넣는 거는 혹시라도 이제 개발팀에서 이제 인지를 해서 이 사이에 수정을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최대한 많이 전달을 해 주는 것이 주로 이제,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다 이렇게 있어요. BTS들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작성해야 되는 것들은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이렇게 칸에 맞춰서 이렇게 넣게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렇게 약간 알고리즘적 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그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데 뭐 스텝별로 하는 거죠. 1 뭘 하고, 2를 뭘 하고, 3 뭘 하고, 이런 약간 알고리즘적 사고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들. 그리고 사용자의 분석, 뭐 이런 능력들도 QA의 능력들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 분석 능력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게임 회사에 들어가고 싶으면 게임을 많이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는 이제 나중에 이제 게임 분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포트폴리오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게임을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예. 분석을 하는 이제 게임을 정하잖아요. 정하는데 이거 왜 게임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제가 좋아해서 그 게임 선택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QA는 업무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임을 하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일을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있었던 회사에서는 FPS에 이제 여자분을 넣었어요. 여자분을 이제 관리자로 넣어준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다양한 시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해서, 그래서 게임 분석 능력이 되게 중요한데 게임을 하실 때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 학생들한테도 많이 물어봐요. 내가 무슨 게임을 제일 싫어할 것 같이 생겼니? 이렇게 물어보면 뭐 FPS 안 좋아할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정답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저도 FPS를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제가 FPS 프로젝트를 맡으면 해야 합니다. 또는 제가 FPS의 담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일 얘기하는 건 일단 최고 매출. 매출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땅 파서 장사할 수 없기 때문에 최고 매출 순위에 있는 게임들을
순서대로 진행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주로 이제 게임을 많이 좋아하시는데 주로 이제 이런 게임 잘 안 하잖아요. 이런 거. 예, FPS 이런 거 좋아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순서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 안 된다. 게임을 일로 하려면 이렇게 다양한 걸 해봐야 된다. 그리고 이왕이면 인기가 있는 물론 인기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뭐 상술인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최고 매출을 올리고 있다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에 최고 매출 순위를 보통 제가 순서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편식하지 말고 순서대로 게임을 플레이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자격증이 있으면 약간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이제 하는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 따기가 좀 쉽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가격도 좀 비싸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 이게 그 자격증 관련된 교육도 있는데 교육비도 되게 좀 비싸더라고요. ISQB 국제 소프트웨어 테스팅 자격증이라고 해서 이 자격증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과목들이 있습니다. 뭐 테스트 방법론에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개발 방법론에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좀 숙지를 잘 하면 아무래도 이 게임 회사들에 사용하는 용어라든가 테스팅 용어들을 좀 익숙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가산점을 주는 회사들이 좀 있습니다. 이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하면은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런 자격증이 있어요. 근데 시험이 이렇게 자주 있지는 않고요. 시험 이제 그 진행될 때 이렇게 신청을 해서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문가 자격증이라고 요 자격증도 있는데 얘는 좀 비교적 잘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얘도 ISQB랑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실무 교육도 되고 또 시험도 얘도 있습니다. 시험도 있고 요거를 또 비슷하니까 공부를 하시면 이 자격증을 취득하셨을 때도 좀 아무래도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면 가산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아는 제 후배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격증을 추천을 해 주더라고요. 추천해 주면서 아니 비슷한데 이거 따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추천해 준 적이 있어가지고 저도 이게 좀 살펴봤는데 내용들도 굉장히 이제 알차게 잘 되어 있어서 이 시험도 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시험 가격이 조금 더 싸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강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 게임 QA 업무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게임 QA 업무는 이제 아무래도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하시기가 조금 좋은 업무이긴 해요. 물론 여기에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에 대한 내용들이라든가 테스트에 대한 이제 내용들이 조금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좋아하는 게임을 이제 테스트하면서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접근하기는 더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게임을 안 좋아하시는 분이 접근하면 게임까지 알아야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는 직무이고요. 또 이 특징이 아무래도 이제 테스트, 게임에 대한 그 재미라든가 게임이 가지고 있는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고 그거를 개선한다거나 어떤 의견을 낸다거나 또는 버그를 찾아내는 그런 업무들을 좀 진행하기 때문에 약간 문서 작성 능력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리고 자격증이 이제 두 가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두 개 내용은 좀 비슷한데 그 앞에 이제 ISQB가 조금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이 있으면 아무래도 그 회사들에서 조금 가산점을 주는 형태로 진행되는 회사들이 좀 있으니까요. 혹시 이제 그 관련돼서 게임 이거를 공부를 해본 것도 좀 좋게 보더라고요. 이걸 아예 자격증을 따지 않더라도 뭐 ISQB 공부를 좀 해봤어요. 뭐 이런 정도로 그리고 요 관련된 자료들은 인터넷에 지금 많이 나와져 있거든요. 뭐 실라버스 같은 것들은 아예 배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조금 더 이제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 그래서 한번 이제 검색을 해보시고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